딸이 되어드리겠다고? 박정수는 마광숙을 노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광숙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그 차가운 시선을 받으니 마음이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고생하고 있는 박정수를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마광숙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박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 네가 뭔데 내 딸이 되겠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박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 마광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의 단호한 거부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박정수의 약을 전해드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딸이 되어드리겠다는 말이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일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박정수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광숙이 딸이 되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여자와 한동석이 결혼한다는 것이 더욱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아,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밖에서 만나자. 박정수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정수는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동석과 만나서 마광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속셈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는지 한동석이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선 박정수는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잘 알던 동네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내가 어디 가는 거지? 박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누구와 만나기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한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게 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이는 어디 갔지? 박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결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왜 한결이를 찾아야 하는지, 지금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독수리술도가에서 나온 술을 한동석의 회사에 납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동석이 자신의 호텔에서 독수리술도가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직접 가져다 주기로 한 것입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아프신데. 마광숙은 운전을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박정수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박정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광숙이 한동석 회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길가에서 혼란스러워 보이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뒤에서 봐도 어딘가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차를 세우고 자세히 보니 박정수였습니다. 어머님? 마광숙은 급히 차에서 내려 박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을 보고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마광숙이에요. 괜찮으세요? 마광숙? 누구지 그게? 박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우리 결이 못 봤어요? 한결이요. 키가 이만하고 착한. 마광숙은 박정수가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에 한결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아요. 한결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말에 약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결이가 어디 있는데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선 제 차에 타세요. 천천히 가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동석에게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우선 박정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박정수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목이 마르시죠? 물 좀 드세요. 마광숙은 차에 있던 물을 박정수에게 건넸습니다. 박정수는 물을 마시면서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그런데 우리 결이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달래면서 독수리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에서 박정수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수리술도가에 도착한 마광숙은 박정수를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시 쉬세요. 편안한 곳이에요. 박정수는 낯선 곳이지만 마광숙이 친절하게 대해주니 따라왔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정수가 마광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마광숙이에요. 그냥 편하게 광숙이라고 부르세요. 마광숙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수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광숙은 그동안 박정수 곁을 지키며 말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한동석은 약속 장소에서 박정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박정수가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 거지? 한동석은 불안해했습니다. 박정수가 약속을 어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한동석은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박정수는 집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동석은 직접 박정수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광숙과 함께 있던 박정수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마광숙과 함께 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박정수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길에서 좀 힘들어 하시길래 모셔온 거예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박정수는 점차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동석과 약속이 있었는데 길에서 갑자기 기억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광숙이 자신을 발견해서 돌봐준 것도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동석이는 어떻게 됐지? 박정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걱정됐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한동석으로부터 수많은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동석 사장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락드릴까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한동석이 알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마광숙이에요. 어머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세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독수리술도가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느라. 마광숙은 박정수와 미리 맞춘 대로 대답했습니다. 한동석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수가 독수리술도가에 가서 마광숙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얼마 후 한동석이 독수리술도가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수와 마광숙이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한동석이 물었습니다. 아, 동석아. 광숙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박정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동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광숙을 못마땅해 하던 박정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한동석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지. 뭐 특별한 건 없어. 박정수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한동석은 두 사람의 대화가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박정수가 무사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박정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길에서 헤맸던 것, 마광숙이 자신을 발견해서 돌봐준 것,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지켜준 것까지. 마광숙이란 여자가. 박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동석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을 겪고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이 자신을 돌봐준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배려해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한동석에게 말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은 건가? 박정수는 마광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광숙의 말과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딸이 되어드리겠다는 말이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광숙에게 어제 일에 대해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숙아, 나야. 어머님? 아침 일찍 무슨 일이세요? 마광숙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그리고 혹시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할까? 박정수는 어색하게 제안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변화에 놀랐지만 기꺼이 응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오후엔 내가 편한 곳으로 와. 내가 맞춰갈게. 박정수는 의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오후에 박정수와 마광숙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정수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경계심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어제 정말 고마웠어. 박정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마광숙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도 날 도와준 거잖아. 박정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어머님이 힘드실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마광숙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수가 내가 너무 고집 피웠지. 박정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들려주고 마광숙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광수가 내가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박정수는 중요한 듯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마광숙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동석이 일 말이야. 내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 박정수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정말이야. 너 같은 사람이면 동석이가 행복할 것 같아. 박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동석이랑 잘 만나. 내가 축복해줄게. 마광숙은 감동받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 동석이한테 좋은 사람 생겨서.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마광숙은 박정수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받았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해드릴게요. 진짜 딸처럼. 마광숙은 약속했습니다. 그래, 딸아. 박정수는 마광숙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말을 듣고 화를 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마광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광숙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여보세요? 마광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마광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독수리술도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보건소에서 나와서 영업정지 통보를 했어요. 마광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마광숙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박정수는 마광숙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독수리술도가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마광숙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빨리 가봐. 나중에 연락해. 박정수는 마광숙을 보내주었습니다. 마광숙이 급히 나간 후 박정수는 혼자 앉아서 걱정했습니다. 마광숙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마광숙은 차를 몰고 독수리술도가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보건소에서 영업정지를 통보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독고타기. 마광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독고타기 독수리술도가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수리술도가에 도착한 마광숙은 보건소 공무원들이 출입문에 영업정지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이것이 독고타기 계략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박정수와 마광숙의 감동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박정수가 알츠하이머 발작으로 길을 헤맬 때 마광숙이 발견해서 돌봐준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박정수가 마광숙을 딸아라고 부르며 한동석과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독수리술도가에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통보가 내려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과연 독고타기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마광숙과 독수리술도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